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챗GPT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엑셀 파일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해볼 파일들은요. 평소에 업무를 할 때는 내가 보기 편한 형식으로 엑셀 파일을 쓰면 되는데 아무렇게나 만든 엑셀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챗GPT가 항상 정확하게 인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챗GPT가 데이터를 잘 인식 못할 수 있는 경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 행위, 특히 맨 위의 행위 비어 있는 경우, 보통은 여기 칼럼 명칭이 와야 되고 그 각각의 칼럼명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가끔씩은 우리가 여기를 비워놓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GPT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줄까,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이렇게 열이 비어 있는 경우도 살펴보고요. 이렇게 특정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걸 결측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빠져 있으면 GPT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것도 알아보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로 분할이 되어서 첫 번째 시트에 개인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코어 1에 대한 데이터는 두 번째 시트,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세 번째 시트. 이런 식으로 여러 시트의 데이터들이 나눠져 있는 경우 챗GPT는 과연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를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알아보고요. 스코어 1번이라는 칼럼 안에 숫자로 된 데이터들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엔터키 옆에 있는 기호가 붙어서 숫자가 아닌 문자로 처리된 이런 데이터가 섞여 있는 경우에 GPT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데이터 사이에 아예 텍스트로 이렇게 4점이라는 데이터가 섞여 있는 경우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3점이라고 써야 되는데 입력을 하다 실수로 두 번 눌러져서 이렇게 33점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혼자만 높은 숫자가 입력됐을 때 GPT는 과연 이런 것도 좀 잘 차단해서 이거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해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 많으시죠? 어떤 조직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서브 토탈 또는 서브 평균 그런 거를 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10개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 여기 한번 중간에 끼어들어 있고 또 다음 10개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럼 GPT는 이 데이터를 20개로 처리할까요? 22개로 처리할까요? 이런 것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눈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칸을 집어넣은 경우도 있고요. 그럼 GPT는 이것도 데이터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빈칸으로 그냥 무시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A본부, B본부, C본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표기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테스트 해보고요. 이런 경우도 현업 업무에서 많았던 것 같아요. 칼럼명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행에 칼럼명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칼럼 명칭 자체가 이런 하이어라키 구조가 있어서 퍼스널 데이터 안에 4개의 칼럼이 있고 스코어스 안에 또 3개의 칼럼이 있고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필드명 자체가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필드명에 아래 위로 병합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 또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GPT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첫 번째 행에 필드명이 다 적혀 있고 결측치 없이 모든 데이터가 꽉 채워져 있고 모든 데이터들의 형식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이 파일에서부터 출발하면서 하나씩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GPT 유료 기능 GPT-4 옴니에는 파일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파일을 첨부할 수 있죠. 컴퓨터에서 업로드 눌러주고요.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는 깨끗한 파일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렇게 유저에게 한번 보여주고요. 아, 내가 읽어온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가 잘 업로드 된 건지 확인하라고. 그리고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숨겨서 안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펼쳐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코딩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세부 정보 해놓고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GPT에서 엑셀 데이터 분석을 시키면 항상 이게 제일 먼저 뜨죠. import pandas as PD. 오늘 이 판다스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판다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이거는 왜 생긴 건지, 이거는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 건지, 요것도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읽어들여서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곳 안에다가 로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거는 어떤 부분을 출력을 시킨 건지
왜 20개의 데이터를 줬는데 항상 이렇게 5개의 데이터만 나에게 보여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 이 이후에 이어질 통계량 분석 같은 단계들을 GPT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수행을 할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GPT가 대신 해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야 GPT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따라가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시킨 것과 좀 다르게 GPT가 일을 할 때, 실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결과적으로 내가 실수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이해. 챗GPT로 데이터 분석하면 거의 항상 보게 되는 import pandas as pd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동작이면 항상 예외 없이 이 말부터 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pandas라는 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갖춰져 있는 수많은 기능들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데이터의 구조를 다루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선 2차원 데이터 구조를 다루고 있어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엑셀, 구글 시트, 이런 스프레드 시트라고 불리는 애들이 이런 2차원의 행과 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거랑 똑같은 것이 판다스 안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뭐 숫자, 문자 이런 것들도 있고, 숫자에서도 자연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무수점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타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다스라는 패키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미 특정 행만 찾아서 가져오거나 특정 열의 값만 찾아서 가져오거나 하는 그런 이제 레이블 관련된 기능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특정 데이터만 선택하거나 특정 조건으로 필터링하거나 집계하고 변환하는 다양한 데이터 조작 기능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능들을 사실은 내가 코딩을 할 줄 알고 판다스 관련된 명령어들을 다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였죠. 코딩을 직접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GPT가 우리의 자연어를 알아듣고 내가 말한 데이터 분석의 과정을 파이썬 코드로, 그 중에서도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대신 코딩을 하고 실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해주고요. 예제 데이터를 만드는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해서 중괄호 해가지고 이름이라는 필드명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철수, 영희, 민수라는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 옆에 나이라는 필드도 만들어서 그 안에 25, 23, 2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그 옆에 성별이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남, 여, 남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필드가 3개가 있는 데이터 구조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자체도 3개가 있죠. 철수 25세 남자, 영희 23세 여자, 민수 21세 남자, 이렇게 3명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3 곱하기 3의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라고 만든 이 변수 안에 있는 값들을 pd.dataFrame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df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샵 예제 데이터, 샵 데이터 프레임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연 설명입니다. 이 샵 기호가 붙은 줄은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고, 아래에 나오는 이 코드는 예제 데이터를 입력한 코드입니다. 이 아래에 나오는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라고 해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줄 import pandas as pd, 이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는 명령이고요. 요 한마디를 하고 나면 내가 파이썬을 실행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판다스에 들어있는 수많은 명령이 살아 들어오게 되면서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판다스 내부의 명령어들을 나는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사용할 때 판다스라고 6글자 다 치면은 좀 귀찮으니까 약자를 as pd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명령어 내릴 때 판다스 다 안 써도 되고 그냥 pd라고만 써도 판다스에 들어있는 명령어를 쓴다,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컬럼명을 정해주면서 각각 컬럼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이렇게 3개씩 정해줬고요. 이런 문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넣어주고 숫자는 그냥 숫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던 df는 pd.data frame data라는 요 한 줄은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되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안에 뭘 집어넣느냐? 판다스에 있는 pd, 요 pd가 뭐죠? 판다스 as pd 요거죠. pd. 이러면 판다스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요 데이터라는 변수 위에 내가 준 요 데이터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그거의 이름을 df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던 이런 각각의 값들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요 df는 뭐냐? 출력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요 df라는 변수에 다 집어넣는데 그거를 출력해달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f 이렇게 출력을 시키면 이렇게 깔끔하게 표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름, 나이, 성별이라는 필드명이 있고 혈수, 영희, 민수, 15세, 23세, 21세, 남, 여, 남 각각의 값들이 들어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었죠. 맨 앞에 생기는 0, 1, 2는 이 데이터 레코드의 행 번호이고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는 행 번호를 0번부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총 3개인데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0번 행을 호출하면 철수 25세 남자 이게 나오고 2번 행을 호출하면 0이 23세 여자가 아니라 0, 1, 2니까 2번 행을 호출하면 수 21세 남자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2번 행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몇 가지 기능들을 알아보면요. 행과 열을 이용해서 인덱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df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었죠. df 하고 이렇게 괄호를 해주고 컬럼명에 해당되는 이름을 쳐주면 요 df의 내용을 출력을 하되 이름 열만 출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철수, 영희, 민수 이렇게만 출력이 되고 행 번호인 0, 1, 2가 같이 출력이 됩니다. 특정 열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특정 행을 출력하려면 df.loc 0에 0번째 행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철수 25세 남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데이터 필터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2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데이터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가 되겠습니다. 영피플은 df 나이 아까 만든 그 df에서 나이라는 필드 값이 24 미만이다 라는 조건이죠.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값들만 모아서 df에 넣어 가지고 그 이름을 0 언더바 people 이라고 짓겠다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0 people 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은 거고요. 그 0 people을 출력하라는 명령으로서 두 번째 줄이 있는 거죠. 출력을 시키니까 24세 미만에 해당되던 0이 23세 여자, 민수 21세 남자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만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단 여기서 df 나이 24 미만을 바로 출력시킨 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추출해서 0people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넣었고 이 0people이라는 변수 출력시켰다. 이런 것들을 잘 봐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0people의 데이터가 틀린 게 있어서 나중에 이 0people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21세가 아니라 22세로 고쳤다. 그러면 0people 안에 들어있는 값을 고쳤잖아요. 최초에 만들었던 오리지널 데이터 여기에 있는 민수 21세는 안 바뀐다라는 거죠. 왜냐? 이렇게 새로 만드는 순간 오리지널 df라는 변수도 그대로 있고 새로운 영피플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만 고친 게 되는 겁니다. 챗GPT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추출을 할 때도 많고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 데이터만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특정 부서에 대한 데이터만 분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에 대한 수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부서 이름을 수정한다거나 뭐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틀려서 수정을 한다거나 할 수 있죠. GPT가 짜주는 코드를 잘 보면서 원본을 수정한 건지 타본을 수정한 건지 어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수정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봐둬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게 헷갈리게 되면 나는 다 수정 반영을 한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수정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최초에 있던 오리지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받아보는 이런 헷갈리는 부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추가를 할 수 있고요. df 나이 2년 후 하면 이런 필드명은 기존에 없었던 건데 이렇게 지정하면 새로운 필드명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필드명 안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df 나이 필드에 있는 값 더하기 2라는 요 수식이 적용된 새로운 값이 또 나이 2년 후라는 필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이가 25, 23, 21 이렇게 있었는데 나이 2년 후라는 필드가 추가로 생기면서 각각 2가 더해진 27, 25,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이해를 바탕으로 아까 봤던 여러 엑셀 파일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온전한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필드명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각각의 행에 있는 데이터들이 필드명에서 정해진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이런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업로드를 해주면 제가 이 파일 컴퓨터에서 업로드 이걸 눌러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했을 때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GPT는 이런 코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판다스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서 PD라는 이름을 쓰겠다 이렇게 했고요. 파일 패스는 우리가 GPT와 대화하고 있는 이 창의 경로 주소인 거죠. 이 가상 환경의 경로 주소가 멘티 데이터 여기까지인 거고요. 파일 이름은 제가 업로드를 해준 이 파일 이름, 이게 바로 이렇게 데이터 애널리시스 서베이 v1이라는 파일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데이터 애널리시스 언더바 서베이 v1.x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파일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 그 경로에 있는 이 엑셀 파일을 불러온다 라는 명령어가 이 판다스 안에 있다는 거죠. 판다스 패키지 안에 이미 엑셀 파일 바로 파일 경로라는 이 명령어는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 판다스 했으면 이 명령어는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불러와서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그 스프레드시트에 이 시트명을 출력시키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결과 시트 1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요 시트의 명칭이고요. 요 시트 1이라는 시트 명칭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 이 결과를 받아서 GPT는 필요한 다음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 이 주석이 내가 어떤 단계의 작업을 한다라고 GPT가 주석을 달아준 거예요. 첫 번째 시트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겠다. 데이터는 뭐냐? PD 판다스죠. 판다스 점 read 언더바 엑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온다 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 패스 파일이 어디 있냐 경로는 여기에 있고 시트 이름은 시트 1이다 가 출력을 시켰던 요 값을 불러와서 자기 코드에 이렇게 반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경로에 있는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요 시트 1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다 라는 명령어가 작동을 한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데이터가 잘 로딩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내가 처음 몇 줄은 보여드릴게요. 내가 잘 로드했는지 사용자 당신이 확인하세요 라는 친절한 동작인 거고요. 데이터.head 괄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이터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head라는 명령어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원래 들어가 있는 거고요. .head 명령어는 위에서부터 몇 개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라는 거고 괄호 안에 10 써져 있으면 10개 보여주고 3 써져 있으면 3개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5개를 보여주는 게 디폴트이고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5개를 보여줬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번호가 0번부터 시작하는 거 기억하시죠? 칼럼은 name, age, occupation, region, score 1, score 2, score 3, comment 이렇게 칼럼명이 잘 인식이 되어 있고요. 요거 그대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행번호는 여기 0, 1, 2, 3, 4는 없었는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스스로 이렇게 순번을 붙여서 만들어냈고요. 5개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칼럼들이 있더라 라는 거를 자기가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의 절차는 GPT에게 물어보면 되는데요. 우선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스코어 1번이라는 칼럼에 나와 있는 뭐 개수가 몇 개고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합계가 얼마고 뭐 민값, 맥스값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해달라고 자연어로 얘기하면 역시나 GPT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 statistics라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어떤 명령을 썼냐면 data.describe. 데이터는 뭐였죠? 여기서 보면 데이터는 내가 업로드한 이 파일, 이 시트 1번이라는 요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리드 엑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린 요 데이터죠. 이게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총 2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0행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달라라는 명령어죠. 이것도 판다스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이고요. 드라이브라는 명령어. 아주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초 통계량 분석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describ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GPT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명령어가 있다는 걸 배워서 알고 있으면 통계 분석할 때 기초적인 분석 먼저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코드를 쳤겠죠. 이렇게 data.describe라고. 코딩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판다스를 임포트해서 .describe라는 요 정도 딱 두 줄, 요거 두 줄만 쓰면 스코어 1번에 대한 카운트 총 값이 20개가 있고 그거의 평균은 4.1이고 표준 편차는 0.852242이고 해석값 3, 25% 퍼센타일 값 3, 50%는 4, 75% 구간 값은 5, x값 5 이런 값들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코딩을 하시던 분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이제는 GPT가 코딩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코딩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웹 크롤링이라든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라든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학습된 걸 기반으로 인공지능적인 접근을 하는 이런 과정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코딩들도 GPT가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코딩 그리고 코드 뒤에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업무 도구들,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가 얼마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의 분석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또 우리 눈에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AI가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데이터 자체를 보면서 오른쪽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이 기능도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GPT를 쓰고 있다 보니까 GPT 자체가 점점 이렇게 기능뿐만 아니라 UI적으로도 많이 편리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네요. 다음으로 약간 더 어려운 분석,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줘 라고 물어봤고요.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이와 스코어의 분포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그려보고 상관관계 코릴레이션 분석해보고 박스플롯 그려보고 리저널 애널리시스 해보고 이런 거 하겠다 라고 하고요. 아까 임포트 판다스 as pd 했듯이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도구 이거를 이 패키지를 불러와서 설치를 하고 있고 얘는 앞으로 plt라고 부르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 잘 그리는 패키지 기본 패키지를 가져와 가지고 요거는 앞으로 SNS라고 부르겠다 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SNS.set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한 세팅을 SNS라는 이 C본 패키지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 중에서 se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고 스타일은 화이트 그리드로 하겠다 이런 코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축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거 PLT는 요거죠. 매트플롯립이라는 요 패키지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명령어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스코어 3 항목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된다. 코릴레이션 분석은 수치형 데이터, 나이, 스코어 1, 2, 3 이렇게 4개에 대해서만 서로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전체적으로 스코어와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별로 없고 스코어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0.59, 0.64, 0.48 이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별로 아큐페이션별로 스코어 3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그려주고 있고 리저널 애널리시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교육의 지역별 참가자 수는 이렇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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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5명이었다. 총 이렇게 5개의 지역이 있었다. 지역별로 점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그렸는데 지금 한글을 못 그렸죠. 파이썬에
matplotlib이라는 PLT 요 패키지에는 기본적으로 한글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별도로 한글 폰트 파일을 업로드 시켜줘야 한글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눔고딕 TTF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줬고요. 이 한글 폰트를 이 가상 환경에 적용하는 코드도 matplotlib에 이 폰트 매니저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런 코드는 역시나 우리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폰트를 적용시켜서 아까 그렸던 것들을 다시 그리는 시도를 하는 거고요. 다시 그렸을 때 직업별 엔지니어,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영업사원 이렇게 직업별로 글이 잘 표시가 되고 있죠. 지역별 참가자의 스코어 1, 2, 3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프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GPT의 파이썬 코딩 능력을 이용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관련된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것들을 보았고요.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이렇게 깔끔하게 올렸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지금부터 약간 예외적인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게 첫 행이 비어있는 이런 엑셀 파일이고요. 이거 올려도 인식 잘 될까요? 테스트 v2 이 파일이고요.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필드명을 이 맨 윗줄로 잡는 거예요. 필드명을. 근데 이게 다 비어 있잖아요. 다 비어 있으니까 GPT가 임의로 이렇게 unnamed 0, unnamed 1, unnamed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unnamed라고 잡고, 문제는 첫 번째인데 name, age, occupation, region 이게 원래 필드명인데 그걸 필드명으로 인식을 안 하고 첫 번째 데이터로 인식을 해버렸죠. 즉 얘는 지금 name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age 살이고 직업은 occupation이고 사는 동네는 어디냐, region이라는 동네에 산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21개가 됐죠. 제가 되겠죠?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비어있는 행을 맨 위에 넣으면 안 되고 이걸 삭제를 하고 이 필드명이 맨 첫 줄에 오도록, 헤더가 맨 첫 줄에 오도록 데이터 처리를 해서 엑셀 파일을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는 게 훨씬 정확하게 인식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요. import pandas as pd 하고 파일 패스 지정해주고 엑셀 파일을 불러오고요. 시트 이름 한번 출력해서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df 데이터 프레임은 pd.readexcel 해가지고 이 파일 불러와서 데이터 인식하고 df 헤드 상위 5개 항목만 출력을 합니다. 칼럼명이 unnamed 0, unnamed 1, unnamed 2, unnamed 3 해가지고 unnamed 7까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못 쓰니까 5번 다음으로 넘어와가지고 unnamed 6, unnamed 7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다만 여기까지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만 데이터가 인식이 됐으면 우리가 평균을 구해라, 지역별로 점수 차이를 구해라 하면 전부 다 오류가 됐겠죠. 왜냐하면 얘는 스코어 1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첫 번째 데이터로 처리됐기 때문에 스코어 1의 합계 평균을 구하라 했을 때 이거를 더하거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냥 21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똑똑한 GPT가 이렇게 데이터 인식을 한번 하더니 뭔가 이상한데 싶었는지 지가 알아서 코드를 한번 더 돌려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석이죠. It appears that the first row contains column header.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리로드 하겠다. 헤더 행을 잘 맞춰서 리로드를 해보겠다 라고 얘기하더니 df read excel 파일 패스 시트 네임 이걸로 하는데, 헤더가 어디 있냐? 헤더는 1에 있다. 0이 아니고, 여기는 0번 행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더가 0번 행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1번 행에 있다 라고 인식을 시켜줘 가지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업데이트를 했죠. 아까 원래 df 이거 만들어서 이미 이런 unnamed가 칼럼명이 돼버린 이런 데이터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덮어 쓰면서 df에다가 다시 올바른 값을 밀어 넣었고요. df 헤드 5개만 출력해줘 해보니까 필드명에 name, age, occupation 잘 들어갔죠. 두 번째 행, 데이터 프레임의 행 번호로는 1번 행인 헤더가 잘 들어가서 원래 최초에 깔끔했던 데이터처럼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후로 시키는 데이터 분석 과정은 아까 그거랑 똑같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named 헤더 이런 거를 다 날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두 번째 줄을 칼럼명으로 인식을 해 줬습니다만 우리가 잘 보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열이 띄엄띄엄 비어있는 데이터를 올려봤습니다. 테스트 v3 되고요. 이렇게 업로드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1행이 비어 있잖아요. 엑셀에서의 1행. 그래서 여기
언네임드 0, 언네임드 1 이런 식으로 칼럼명도 잘못 들어갔고 언네임드 2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체 칼럼이 다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또 코딩을 한번 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더 다시 시도해서 고쳐볼게요 하더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헤더는 1이다 이런 코드를 추가해가지고 헤더를 잘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헤더 칼럼명은 name age 이렇게 잘 들어왔지만 여전히 unnamed 2가 남아있죠. 이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name age unnamed 2 여기 unnamed 0, unnamed 1은 없어졌지만 여기 unnamed 2 자리는 여전히 이 자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unnamed 2, unnamed 4, unnamed 7, unnamed 9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 칼럼들이 살아있죠. NA에는 데이터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게 이상하니까 unnamed 2, 4, 7, 9 이렇게 4개는 비어있다, empty하다. 이거 어떡할까요? 저한테 물어보고 있고 밑에 예시 답변으로 뜬 게 여기 있었어요. 클린업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을 했죠. 클린업 해라.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df 클린드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최초의 데이터 로드는 우리가 df라는 변수에다가 했는데 얘는 그 df 자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df는 놔두고 df 클린드라는 변수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뭘 넣느냐, 기존에 있던 df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드랍을 시켜라. 어디를? 칼럼을 unnamed 2, 4, 7, 9 요 4개의 칼럼을 드랍 시킨다는 게 이제 삭제죠. 요 4개의 칼럼을 삭제를 한 그런 애를 df cleaned라는 데다가 넣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챗GPT랑 대화하고 있는 이 창에서 데이터 프레임 파일이 2개입니다. df도 있고 df cleaned도 있고. 다음에 내가 이런 분석해라 저런 분석해라 시켰을 때 GPT가 분석하기 위해서 코딩 해준 거 보면서 DF를 건드린 건지 DF 클린드를 건드린 건지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의도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얘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지나가 버린 엉뚱한 거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df cleane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점 헤드 5개 줘봐 하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는 이제 unnamed 2, unnamed 4, unnamed 7, 9 그런 게 없죠. 이러면 이제 최초에 우리가 데이터 올린 거랑 똑같이 되었죠. 결국 이것도 요 행과 비어있는 4개의 칼럼을 모두 삭제한 그런 상태랑 똑같이 되었습니다. 자, 보셨듯이 챗GPT는 엑셀 파일을 우리가 업로드를 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 엑셀 파일에서 행을 삭제하고 열을 삭제하고 숫자를 바꾸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을 올리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엑셀로부터 CSV로부터. 한번 읽어오면 그 데이터는 이런 변수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들고 있는 겁니다. 파이썬 코드 실행 환경 이 안에서 자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 파일 업로드하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인식을 시키고 나서 그 엑셀 파일을 제가 이렇게 엑셀을 열어서 뭐 어디를 고치고 바꾸고 이렇게 해도 이 대화창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 점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엑셀이나 CSV를 올리는 것은 최초에 우리 데이터를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입력을 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그 뒤로 그 엑셀 파일은 전혀 재사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결측치가 있는 파일입니다. 파일을 이렇게 올렸을 때 지금 세 번째 데이터인 박민수라는 분의 데이터에서 스코어 1이 비어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 import as pd 앞에 과정은 다 똑같고요. 데이터를 잘 읽어드렸고 이렇게 데이터가 인식이 되었고 박민수 씨의 스코어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여기 NAN으로 비어있다. 저 자리가 비어있다 라는 것은 식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EDA를 해달라고 하면 마찬가지 매트플롯립이나 기본을 불러와 가지고 이런저런 그래프를 그리려는 시도를 하고요. 빨간색은 오류가 났다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는 지역 데이터, 직업 데이터 이런 것들 한글로 처리하다가 그래프 위에서 한글 못 그리겠다 그런 오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에 따른 분포 이렇게 그려줬고요. 지역에 따른 박스 플롯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래서 서머리 통계를 보시면 스코어 1에 대한 값은 카운트가 20개가 아니라 18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1111 이거는 18개의 평균입니다. 엑셀에서 드래그해서 여기 보시면 합계 74, 개수
18개. 그래서 74 나누기 18 해가지고 평균 4.1111이 됩니다. 20으로 안 나누고 18로 나눴죠. 비어 있으면 0점을 준 거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0점으로 처리했으면 읽었을 때 평균이 3.7이 되죠. 4.1111이 합계 74는 그대로지만 2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비어 있으면 2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8로 나누는 걸로 처리를 한다. 엑셀에서 드래그 했을 때랑 똑같이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카운트 개수인 18개로 나누는 식으로 처리를 했다. 그거를 감안을 해주세요. 스코어 1에 대한 기초 통계량 따로 보여달라고 하면 카운트 18개고 평균 4.111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결측치가 있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다 털어가지고 is null 이라는 명령어, 역시나 판다스에 있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빈칸이 있나요? 있으면 개수를 더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 없는데 스코어 1이라는 항목에만 빈칸이 2개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결측치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물어보면 이걸 그냥 놔두는 건 좋지 않고요. 삭제를 하거나 결측치가 들어있는 행 자체를, 그래서 박민수 씨의 데이터, 임철호 씨의 데이터 자체를 삭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칸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 분석에 오차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자. 왜냐? 스코어 1번은 18명의 의견 평균인 거고 스코어 2는 20명의 의견 평균인 거잖아요. 그럼 스코어 1의 점수와 스코어 2의 점수는 사실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코어 2의 평균이 스코어 1보다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스코어 2 과목을 더 잘 봤다, 시험을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애매하다는 거죠. 왜? 이 두 명이 이쪽에는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이쪽에만 했거든요. 사실은 점수를 굉장히 낮게 주는 두 명이었으면은 스코어 1에는 점수를 아예 안 줬으니까 스코어 1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표현이 되고요. 스코어 2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점수를 짜게 주는 사람 두 명이 더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오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측치가 있으면 아예 전체 데이터는 충분히 많은데 10,000개쯤 있는데 이런 거 두 명 있다. 그러면 뭐 10,000명이나 9,998명이나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냥 아예 차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거 두 개를 삭제를 해버린다. 그런 것도 방법이고요. 대체를 하겠다. 이 박민수 씨가 스코어 1은 안 줬지만 2에는 3, 3에는 4 준 걸로 봐서 이 사람은 평균 3.5를 준다. 그러면 스코어 1에다가 3.5 준 걸로 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주건 중간값을 주건 최빈값을 주는 이런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최빈값으로 줘 라고 말을 하면요, PPT가 여기 최빈값으로 채웁니다. 이 두 자리를. 물론 엑셀에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박민수 씨의 데이터니까 이게 0, 1, 2, 2번 행이죠. 2번 행에 스코어 1이라는 필드 명에 어떤 데이터를 채우느냐, 요 둘의 평균인 3.5를 입력을 해라 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엑셀 파일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PPT가 들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는 출력을 시켜보면 이 자리가 3.5로 반영이, 이런 식으로 결측치가 있으면 GPT랑 의논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걸 반영한 데이터로 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반영을 시키면 GPT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또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아까 DF라는 게 최초에 있었고 DF 클린드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이 결측치를 채우면 DF 리파인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분석을 내가 시켰을 때 얘가 DF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DF 클린드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DF 리파인드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5번 파일로 해보겠습니다. 5번 파일은 시트가 이렇게 5개로 흩어져 있습니다. 5개 다 공통으로 name이라는 필드가 있고요. 예, 고유값이죠. 동명이인이 없는 상태거든요. 나름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고 요거 기준으로 여기에는 개인정보 3개가 있고 각각의 시트에는 스코어 1, 2, 3 그리고 코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시트 1번만 들어갔죠. 불러보면 시트 2번 데이터 이렇게 들어왔고 시트 3번 데이터 들어왔고 4번 5번 이렇게 각각의 시트가 인식이 됩니다. 임포트 판다스 에즈 PD부터는 다 똑같고요. 시트 네임 출력을 시키니 시트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을 5개를 만듭니다. 시트 1, 2, 3, 4, 5 각각을 만들어서
각각의 시트를 읽어 들어와서 가지고 있고, 헤드 출력도 5줄 출력해 주는 것도 각각 5개를 다 출력을 시켜 가지고 확인을 시켜 주는 거죠. 시트 1번에 데이터 5개, 시트 2번에 데이터 5개, 3번, 4번, 5번 5개 시트에 데이터 5개씩 상위 5개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정보 분석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시트가 여러 개다 보니까 GPT가 저에게 추천해준 예비 질문 있죠.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나한테? 라고 띄워주는 거기에 이게 있었어요. Merge all sheet into one. 전부 다 합쳐줘. 라고 명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죠. 주석 Merge all sheet into one data frame. 모든 시트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치겠다.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Merged DF 원래 없던 거예요. 이때까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뭐였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시트 4, 시트 5 이거였죠. 이렇게 5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GPT한테 우리가 머지 해달라고 했더니 merged df라는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었고, 시트 1번 점 카피 4번을 만들었어요. 시트 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놔두고 혹시 나중에 원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그냥 놔두고 점 카피 4번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merged df라는 애에다가 밀어 넣고요. 그 다음 명령어 merged df는 pd.merge, 이거 판다스에 .merge라는 명령어가 이미 있는 거죠. 어떤 거냐, 기존에 있던 merged df에다가 시트2를 집어넣어 합쳐. 근데 합칠 때 기준은 네임이 똑같은 애들끼리 갖다 붙여. 이렇게 합쳐 놓은 거죠. 여기서 김철수 2번 행이라고 해서 옆에 시트에 무조건 2번 행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김철수 좋은 강의였습니다 하니까 이걸 합쳐 넣을 때 김철수 옆에다가 여기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합치라는 거죠. 순서가 시트 1 4번을 만들었어요. 요걸 만들었죠. 요걸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엎어치기를 시트 2번에 있는 김철수 스코어 1 5점 요거를 어디 갖다 붙입니까? 시트 2를 갖고 와서 머지드 DF에 붙이는데 그거는 시트 1의 4번이었죠. 1에 와서 김철수 5점을 합치는데 김철수를 찾아서 그 김철수 옆에 여기다가 스코어 1 5점 이렇게 합치는 거죠. 여기 박준영 3점, 여기 시트 1에 가서 박준영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스코어 1 점수를 넣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트 2번이 시트 1번을 포함하고 있던 머지드 DF에 합쳐지고, 거기에 시트 3번 데이터도 또 합쳐지고, 거기에 시트 4번도 또 합쳐지고, 거기에 시트 5번 데이터도 또 합쳐지고, 그래서 결국 머지드 DF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 변수 안에는 시트 1, 2, 3, 4, 5의 정보가 다 통합이 되어서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다 만든 다음에 점 헤드 잘 들어갔는지 보자. 5개만 줘봐. 역시 0, 1, 2, 3, 4 보여주고 있고요. 김철수 이름 옆에 개인정보 3개 있던 거 있고, 스코어 1, 스코어 2, 스코어 3 그리고 옆에 코멘트까지 잘 합쳐진 게 보이죠. 그래서 머지드 데이터 사람 보기 편하라고 출력해 준 거를 크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우리가 최초에 떴던 V1 파일이랑 똑같은 데이터죠. 잘 머지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들여다보면서 머지가 깔끔하게 잘 되었구나, 오케이, 이제 이걸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 후속 데이터 분석을 시키면서 이걸 보면 되죠. 머지드 df 요 데이터 프레임을 데리고 와서 요거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지 그거만 잘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여기 엔터 옆에 있는 기호가 붙어서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고요. 스코어 1번 줄을 쭉 긁은 걸 보시면 엑셀에서 합계 78, 개수는 20개, 평균이 4.1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8에 20개라서 4.10, 요 4를 치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긁어보면은 78에 19개인데 4.10이죠. 이 4.10은 어떻게 나왔냐? 이거 빼고 계산한 거죠. 빼고. 아까 이미 문자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4로 보였지만 이렇게 기호가 있고 4였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라서 이미 안 더해지고 있었던 거죠. 합계 78에 이미 안 더해집니다. 이게 진정으로 숫자 4였다면 이거는 긁으면 숫자가 합계가 82가 됩니다. 그리고 20개로 나누니까 평균은 4.1이 되는 거죠. 이게 숫자 4가 아니라 문자로 4였다. 합계가 78로 나왔다. 하지만 개수는 숫자나 문자나 다 세니까 개수는 20개로 나왔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V6번 파일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니까 9번 행이죠. 9번 행에 김미영님의 스코어 1 점수. 여기잖아요. 여기. 그냥 4로 들어왔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똑같이 임포트 판다스 에즈 PD 해가지고 다 인식이 되었고,
이렇게 읽어드린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5개만 보여주니까 김미영님의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개 행을 달라고 해봤습니다. 왜 샘플로 주는 게 헤드가 5개만 주니까 10개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10개를 줬어요. 김미영님의 스코어 1번 4. 여기 지금 4로 들어가 있죠. 4. 그거를 기초 통계랑 분석을 해달라 했더니 스코어 1번이 카운트는 일단 20개로 결정치는 아니니까 숫자건 문자건 20개로 나오고 평균이 4.1000으로 나오죠. 이게 4가 문자라서 19개로 나눴을 때는 엑셀에서는 4.1052 이거였거든요. 근데 뒤에 게 없어지고 마치 이게 진짜로 숫자 4로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4.1이 된 거죠. 4.1000. 즉 무슨 말이냐? 엑셀에서는 기호가 붙어서 문자로 처리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더해지고 있었는데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는 과정에서는 그냥 숫자 4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 엑셀에서 기호 붙여서 문자로 처리한 것들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오면 그냥 숫자로 처리된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파일입니다. 이 구 셀에 있는 김미영의 데이터가 스코어 1번이 4가 아니라 4점이라고 텍스트로 되어 있죠.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예 4점이라는 텍스트로 들어있고요. 엑셀에서도 요만큼을 드래그를 해보면 4까지 더하면 합계가 82가 맞거든요. 근데 4점이라는 텍스트 데이터는 제외하고 나머지 19개의 숫자만 더해서 합계 7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횟수는 숫자 문자 다 세서 20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을 보시면 78을 20으로 나눴으면 3.9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20으로 나누지 않고 이 4점이라는 텍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19개로만 나눠서 평균은 4.1052631582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문자가 없는 비어있는 결측치처럼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GPT 업로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업로드가 된 상태이고요.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import pandas as pd 시작돼서 데이터를 인식을 하고 헤드로 5개만 보여주니까 지금 안 나오죠. 김미영의 데이터는 8번째 데이터라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전체 데이터를 출력해 달라 라고 해서 받아보면 나오고 있고 이 부분 8번째 데이터의 스코어 1 부분은 4가 아니라 4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텍스트 그대로 로딩이 된 모습이고요. 스코어 1에 대해서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해달라 하면 .describe 명령어가 작동이 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숫자만 들어가 있는 수치형 데이터는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하면 여기 카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 얼마, 민값, 맥스값 25%, 50%, 75%, 구간값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운트는 20개고 유니크한 값 20개가 있기는 한데 고유한 텍스트 값은 4개가 있다. 지금 아마도 3, 4, 5, 4점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된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최빈 값은 5다. 3, 4, 5, 4점 그 중에서 5가 제일 많이 나왔고 이 5는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나왔냐 8번 나왔다 라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치 사이에 텍스트가 섞여 있어 버리니까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분석 방식이 도입이 되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과 합계를 구해보라고 시키면 스코어 1이라는 필드에 대해서 min, sum 이렇게 2개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오류가 났고요. 오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type error, unsupported 이런 식으로 인티저와 스트링이 섞여 있다 이런 오류가 난 거죠. 자기 혼자 다음 분석을 다시 재시도를 해가지고 평균은 4.11, sum은 78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봤듯이 이 4점이라는 텍스트를 무시하고 나머지 숫자 19개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합계 78, 평균 4.1052 이렇게 나왔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PT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4점이라고 데이터가 들어오긴 했지만 평균을 구하거나 할 때는 그 데이터는 없다고 치고 빼고 계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GPT가 실행한 파이썬 코드에서 보여준 이 타입 에러라는 요 오류 부분을 쭉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GPT에게 물어보면서 이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라고 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갑자기 영어로 막 설명해줬죠. 한글로 바꿔달라 했더니 자, 이 오류는 코1이라는 열의 이 필드에 숫자가 아닌 값이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평균이나 합계를 계산할 때 이런 숫자가 아닌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산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숫자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GPT에서는 이렇게 빼고 계산하는 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숫자 결과만 받아보거나 또는 결과적인 그래프만 받아보거나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몇 개가 누락이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처리가 됐을 때 최종적인 분석 결과에서 그걸 식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기초 통계량 같은 거 보시면서 이렇게 이상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섞여 있지는 않냐, 데이터 정합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람이 한 실수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파일이고요. 실수로 여기 3점인데 원래 이렇게 키보드가 두 번 입력이 돼서 33이 되어버린 그런 데이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업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박준영님의 스코어 3번 3점이 아니라 33점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코드는 똑같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인식을 해가지고 준영님의 점수가 33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점수에 대해서 서머리 통계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스코어 1, 2, 3에 대해서 .describe 명령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카운트는 20개인데 이 맥스 값이 33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평균이 무려 5점을 넘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비어있는 결측치를 봤는데요. 결측치도 데이터 전처리지만 데이터 전처리 중에 또 하나는 이상치입니다. 양수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에 음수가 나왔다. 만족도 점수인데, 시험 점수인데 마이너스 3점이 나왔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딱 봐도 이게 지금 1, 2, 3, 4, 5점 척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와중에 혼자 33점,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데이터 전처리거든요. 데이터 전처리 해줘 하면 자기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info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유니크한 고유값들을 찾아보는 분석도 하고요. 널이 아닌, 결측치가 아닌 값이 몇 개냐, 다 20개다, 이런 분석도 하고, 데이터 타입이 문자인지 숫자 정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것들 나름의 분석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클린합니다. 뭐 결측치 없고요. 근데 특이하게 스코어 3에 한 개만 33점이네요. 근데 이게 아마도 아웃라이어거나 에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거를 클린 하려면 이런 단계들을 거쳐 보세요. 아웃라이어 이거를 뭐 지우든가 고치든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죠. 1번 이렇게 처리해라, 2번 이렇게 처리. 그래서 자기 나름 코드를 짜기를 어떻게 했느냐, 스코어 3에 들어있는 값이 20개인데 그거에 메디안 값을 구해 가지고 그 값을 메디안 스코어 3 이렇게 집어넣고요. df에 LOC는 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몇 번째 행을 선택하는데 어디를 선택하냐, df 스코어 3, 스코어 3이라는 필드 값에 들어있는 값이 5보다 크다, 6, 7, 8, 9 이런 숫자들이 있는 행을 골라서 그 행 번호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스코어 3이라는 필드 자리에 이 메디안, 위에서 구한 메디안 값을 넣어버리자, 이렇게 처리한 거죠. 그러면 스코어 3에서 여기서 5를 초과하는 모든 값에 대해서 전체 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크기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가운데에 있는 메디안 값을 가지고 여기를 바꿔 넣어 버리는 거죠. 33을 지우고 아마 4가 되겠죠. 3, 4, 5가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메디안이 4가 될 것 같은데 그 33을 지우고 여기다가 4를 넣어 버리는 그런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코드를 짜준 거죠. 자, 어떤가요? 데이터 프레임을 의미하는 df 이 변수 이름이고, 점은 명령어고요. 점 LOC는 특정 행을 선택하는 명령이고, 점 메디안은 메디안 값을 찾아내는 명령어고, 는 표시를 했다는 거는 그 값을 이 자리에 집어넣겠다는 거고, 이렇게 판다스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만 해놓으니까 PPT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 사실 코드를 이렇게 받으면 이거 코드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다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주석만 달아놓은 정도지만 한 줄 한 줄 다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정말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다음 사례 살펴볼까요?
우리가 뭐 금융 데이터 같은 거 다루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서브 토탈 많이 들어가잖아요. A본부 얘기 쭉 쓰고 A본부 지출 총액 얼마, 인원 몇 명. 여기는 나이를 썼는데 여기 밑에다가는 나이가 아니라 인원을 쓰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다 숫자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람들 나이인데 여기 와서 갑자기 총원 10명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입장에서 이게 필드 명이고 이거는 데이터고 이거는 서브 토탈이니까 빼고 이거는 다시 데이터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그냥 22개의 데이터로 처리해 버릴 거고 이거는 사람 이름이 돼 버릴 수 있어요. A그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33.3세다. 또는 이거 10명이라고 해서 여기 10 이렇게 써놨어요. A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10살이다. 이렇게 처리될 수 있거든요. 이거 22개 평균 구할 때 이 사람 10살로 처리되고 이 사람도 10살로 처리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한 오류가 되는 거죠. 실제로 GPT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9번 사례. 자, 역시나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니까 이 파일 그대로 인식은 되었고요. 임포트 판다스 as pd 똑같이 시트 네임 확인해서 시트를 불러온다 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헤드는 위에 있는 상위 5개만 보여주니까 문제가 없죠. 우리는 지금 거의 열 몇 번째 줄에서 이런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니까요. 요거 그대로 그냥 기초 통계량 분석해줘 했더니 이렇게 카운트가 22가 나왔죠. 22개다. 지금 이 판다스는 이거를 22개의 데이터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카운트 22, 빈 32.9, 코어 1, 2, 3도 다 22개다. 카운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그래프 그리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겠죠.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측치. 지역별로 차이점 분석해줘. 이런 거 할 때 여기 써져 있는 지역들은 3명이다, 4명이다, 5명이다 처리가 되겠지만 이런 게 애매하거든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할 것이냐 결측치가 있으니 이 데이터 행 자체를 삭제할 거냐 또는 이 사람은 따져서 서울이 제일 많다? 그럼 이 사람도 그냥 서울로 칠 거냐 최빈값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토탈이 섞여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지웁니다. 이걸 지우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는 지우고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다가 그룹 해가지고 여기 A 만큼은 A죠. 10명은 A 그리고 여기 밑에 10명은 B죠. B 요거는 지웁니다. 요거는 저는 일단 숨기기로 처리할게요. 근데 실제로는 지워야 되는 겁니다. 숨기면 안 되고 숨긴 것도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건 깔끔한 데이터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룹이 A 10명, B 10명.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10명의 나이 합계가 몇 살이냐, 뭐 지출 총액이 얼마냐, 나이 평균이 얼마냐 하는 데이터는 누가 구하냐? 엑셀에 서브 토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챗GPT에게 시키기를 A그룹과 B그룹에 대해서 통계 분석해줘. 그러면 당연히 A그룹의 나이의 평균이 얼마고 나이의 표준 편차가 얼마고 민값, 맥스값, 25% 구간, 50% 구간 이런 값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A그룹의 엔지니어가 몇 명인지 A그룹의 영업사원이 몇 명인지 A그룹의 서울 지역이 몇 명인지 A그룹에서 스코어 2에다가 4점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하는 명령어들, 함수들, 걔네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룹핑 또는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는 기준을 여기다가 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면 엑셀에서는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아 이런 의미로 내가 썼지 이렇게 식별이 되겠지만 GPT를 활용한 엑셀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구조는 처리가 안 된다.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기 편하라고 빈칸만 만들어 놓은 이런 경우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데다가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가시성을 키우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는 A본부, B본부, C본부, D본부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 괜찮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업로드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import pandas as pd 똑같이 돌아가고 시트 이름으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기초 통계량 분석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20개로 잘 해주네요. 잘 해줍니다. 그래서 행 자체가 통째로 다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결측치다. 여기 이름 왜 빠졌냐, 나이 왜 빠졌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행 자체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들만 해가지고 데이터의 카운트가 20개다 이렇게 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평균값도 잘 맞죠? 32.9. 또 평균도 4.1, 4.15, 4.15 잘 맞습니다. 이거
코어 1번을 여기서 이렇게 긁어보면 개수 20개, 합계 82, 평균 4.1. 코어 2번은 평균 4.15. 코어 3번도 평균 4.15. 잘 맞거든요. 그래서 행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들은 좀 무리 없이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매번 이렇진 않고 PT가 가끔 헷갈려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파일을 올리셨으면 여기 DF에 인식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데이터.점 헤드에서 5개만 나왔잖아요. 그냥 전체 데이터를 다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 인식했을 때는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나중에 만들어내는 DF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 자꾸 등장을 하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 데이터를 보여달라, 또는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지정하면서 그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게 해줘 라고 해서 받아냅니다. 한번 엑셀로 그걸 열어서 이런 빈줄이 좀 잘 없어져 있는지, 내가 최초에 업로드한 파일에는 있었지만 귀찮아서 그냥 올렸지만 중간에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거 잘 전처리해서 걷어내고 데이터로만 꽉 찬 깔끔하게 생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A본부, B본부, C본부, D본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좀 더 어렵죠. 이거는 이제 잘못된 데이터로 인식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해줬고요. 이렇게 A본부, 중간중간에 B본부, C본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코딩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인식을 했고요. 여기 A본부라는 네임 자리에 들어가 있어 버리니까 이 D를 다 결측치로 처리하는 거죠. 데이터가 첫 번째 있긴 있으니까 이 데이터 자체를 무시하지는 못하고 이건 없는 거야 라고 처리는 못하고 있긴 있어. 근데 이게 다 결측치야 라고 해서 이렇게 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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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기초 통계량 분석해줘 라고 하면 여기서는 또 카운트는 또 20개가 됐어요. 평균이 보면 32.9에 4.1, 4.15, 4.15 이건 또 맞아요. 신기하죠.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이게 숫자가 아닌 데이터랑 숫자인 데이터랑 섞여 있으면 좀 난감하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좀 애매한데 GPT가 나름 열심히 머리를 굴렸는지 데이터로 처음에 인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인식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통계량 뽑으라 그러니 또 그런 애들 다 빼고 여기 비어있는 애들 빼고 개수만 세가지고 10개라고 세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불안하죠. 이거는 최초에 지금 인식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름별로 등장한 횟수 알려줘. 이러면 이름, name이라는 필드에서 고유값들을 좀 찾아낸 다음에 그 각각의 고유값들에 해당되는 횟수가 몇 번 나왔는지 나올 건데,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name 언더바 count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에서 name 자리에 있는 거를, 이 value count라는 게 명령어거든요. 어떤 값이 몇 번 출현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20명 다에 대해서 처리 안 하고 앞에 나와 있는 5개, 즉 여기서 데이터.점 헤드라고 보여준 요 5명에 대해서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5명에 대해서 했건 20명에 대해서 했건 간에 이런 식으로 이 A본부라는 이 말마저도 지금 이름으로 처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데이터의 분류인 거지 실제로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본부명을 중간중간에 찍어 넣는 건 좋지 않다. 여기를 색깔을 칠하고 병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병합 해놨지만 엑셀에서는 이거 실제로는 여기 병합된 첫 번째 셀 A2에 있는 값으로 보잖아요. A본부는 A2에 있고 나머지 B, C, D, E, F, G, H까지는 그냥 다 비어있다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을 병합해 놓더라도 데이터적으로 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봤듯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A본부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건 지우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B본부 마찬가지 이렇게 B본부가 들어오고 이거는 지우고 여기에 이제 본부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GPT가 알아서, 판타스가 알아서 A본부 있는 사람들의 스코어 1 평균, A본부 있는 사람들의 나이 평균, A본부 있는 사람들의 스코어 3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판타스가 충분히 잘 해줄 겁니다.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정리를 해가지고 넣을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죠. 필드명에 들어와야 되는 이 값들이 이미 이런 하이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A본부에 A팀, B팀, C팀,
A팀 안에 또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이어라키 셀 병합 표시를 해놓으면 우리 눈에는 깔끔하게 잘 보이고 이해가 되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이 두 줄의 헤더를 처리를 못합니다. 헤더는 무조건 한 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목은 하나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제목이 두 개인 칼럼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업로드하면 어떻게 GPT가 처리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를 해줬고요. 이렇게 퍼스널 데이터 이게 들어왔죠. 퍼스널 데이터 이게 병합을 했지만 병합한 건 데이터베이스 구조상은 병합 안 한 거랑 똑같거든요. 첫 번째는 퍼스널 데이터고 둘, 셋, 넷 비어 있으니까 unnamed 1, 2, 3 unnamed 0번 자리는 채워져 있으니까 unnamed 1, 2, 3 볼 수 있고 unnamed 5, 6 코멘트 있고 이렇게 되겠죠. 퍼스널 데이터 named 1, 2, 3 false named 5, 6 코멘트. 그러면 이제 name, age, occupation 이거는 첫 번째 데이터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돼버렸죠. 이게 컬럼명이 돼버리고 이것도 데이터가 됐어요. 그럼 데이터가 또 21개인 게 돼버렸죠. 이러면 데이터 분석이 또 엄청나게 꼬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돌렸더니 GPT가 import pandas as pd 하고 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터 헤드를 이렇게 뿌려주고 이거를 다시 분석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한 번 더 해서 내가 클린업 칼럼 이름을 클린업 좀 할게. 데이터의 칼럼을 내가 뭐로 할 거냐, name, age, occupation, region, score 두 번째 행, 엑셀에서의 2번 행 이거를 내가 칼럼명으로 하겠다라고 지가 결정했어요. 요 위에 게 약간 구조가 두 줄이긴 한데 좀 심플하니까 지 나름 잘 판단해가지고 두 번째 줄을 내가 칼럼명으로 할 거고 데이터에서 2번 행은 드랍 그냥 날려버리겠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거를 삭제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칼럼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잘 들어간 게 됐죠.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따라가면서 이걸 확인을 했으면 이후에 데이터 분석은 다 이걸로 하면 돼요. 왜냐면 데이터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놔두고 다른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쓴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첫 번째 0번 행 날리고 칼럼을 이렇게 찍어줘 가지고 자체를 수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 데이터 프레임은 첫 번째를 지운 이런 깔끔한 구조처럼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이걸로 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방 보셨던 코멘트, 요게 코멘트가 이렇게 아래 위로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같은 이름이라서 세로로 한번 통합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GPT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데이터 구조가 되죠. 이 병합은 병합 안 한 것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고 unnamed 1, 2, 3 볼 수 있고 unnamed 5, 6 있고 코멘트가 있고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겠습니다. 13번째 사례 파일 업로드를 이렇게 해줬고요. 똑같이 판다스 에즈 PD 가고 시트 읽어드려서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퍼스널 데이터 unnamed 1, 2, 3 스코어 unnamed 5, 6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밑에는 여기는 이거 unnamed 7로 처리 안하고 그냥 nan으로 처리했네요. 왜냐 이 위에 있는 거는 필드명이잖아요. 필드명이니까 퍼스널 데이터 있는 거는 읽어오고 없으면 필드명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unnamed 1, unnamed 2 이렇게 가상의 필드명을 자기가 임의로 지어서 채워준 건데 그 밑에 있는 name, age, occupation 이거는 데이터로 처리되잖아요. 0번째 데이터. 요 줄은 지금 데이터로 처리됐거든요. 데이터인데 특정 칸이 비어있다. 그게 결측치죠. 결측치는 이렇게 nan으로 처리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잘못됐죠. 데이터가 20개가 아니라 21개가 될 겁니다. 또 굉장히 잘못 인식이 된 거다. 다만 GPT가 또 똑똑해가지고 뭐 좀 이상한데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 좀 해볼게 하더니 df cleaned라고 하나 더 만들죠. 아까 df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만든 애가 이렇게 엉망이죠. 좀 잘못된 데이터가 됐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 스스로 눈치를 채고는 df cleaned는 이렇게 하겠다. pd read excel 하는데 이번에 헤더 1번 이거 아까 봤죠? 0번 행을 헤더로 안하고 1번 행을 헤더로 한다. 여기를 헤더로 하겠다 했죠. 다만 병합이 깨지면 여기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nan이었는데 데이터일 때는 이제 이걸 헤더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unnamed 7이 되겠죠. 헤더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df cleaned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5개 행을 출력을 해보면 8번째 칸이죠.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7이 된 거고 8번째 칼럼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unnamed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이러면 이게 코멘트라는 이름만 칼럼명만 적용이 안 됐다 뿐이지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 있는 df라는 요 변수는 쓰면 안 되고요. 얘는 지금 꼬여버렸기 때문에 요 변수는 쓰면 안 되고 GPT와 대화하면서 df cleaned 요 변수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칼럼명을 봤다면 한마디 정도 해주면 좋죠. unnamed 7 그 칼럼명은 코멘트라는 칼럼명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GPT가 칼럼명을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초 통계랑 분석하라고 하니 카운트가 20이 됐고 평균 4.1, 4.15, 4.15 됐죠. 원래 깔끔했던 오리지널 데이터처럼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챗GPT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마다 써먹는 판다스라는 패키지, 그 중에서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구조, 거기에 나오는 주요 명령어들, 그리고 우리가 준 엑셀 파일이 다양하게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 예시들을 보면서 어떤 파일을 올리면 GPT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잘 인식을 하는지, 꼬이게 되는지, 꼬인다면 어떻게 꼬이게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GPT에 데이터 올릴 때 사전 처리 잘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 올리시는 게 좋겠고, 본부명 여기 A, B, C, D 적으시고요. 관리부서 담당자 명, 김 누구누구 담당, 박 누구누구 담당, 최 누구누구 담당 이런 식으로 옆으로 계속 쌓아서 올리시면은 나머지 누구 담당과 누구의 관계, 누구 담당이 맡고 있는 숫자의 변동, 분포 이런 것들은 챗GPT와 판다스가 엄청나게 잘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옆으로 많이 쌓으시길 바라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가 밑으로 많아지면 20명이 아니라 우리 회사 임직원이 2000명이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평균을 뽑고 산포를 뽑고 스코어 1과 스코어 2 사이의 상관관계를 뽑고 하는 데이터 분석 자체는 안 변합니다. 다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서 GPT가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게 20명밖에 안 되더라도 본부가 어디이고 담당이 누구이고 성별이 무엇인지 담당하는 고객사가 어디인지 관리하는 협력사가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 필드 개수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의 구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회귀 분석을 하더라도 스코어 1에 영향을 미치는 게 스코어 2, 3 인풋 두 개가 요 아웃풋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이게 아니라 인풋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30 몇 개의 항목들 중에서 과연 이 스코어 1을 결정지은 거는 누구냐 이런 식의 아주 복잡한 분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챗GPT와 함께 슬기로운 데이터 분석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